안녕하세요. 인사받은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ATD TK라고 혹시 들어오셨나요? 잘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단 TK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TD 아이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ATD가 미국 세계 최고의 HRD 협회인데요. 두 가지 큰 행사를 합니다. 아이스라는 행사와 그리고 TK라는 행사를 하는데 5월에는 되게 많이 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한 2위, 1, 2위로 가거든요. 근데 TK는 거의 안 갔어요, 그동안. 근데 작년부터 저희가 갔었고요. 일단 다른 점은 뭐냐면 ATD 아이스는 HRD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TK는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이러닝 쪽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TK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두 개가요. 근데 하루가 더 짧습니다. 근데 TK는 뭐 이렇게 말해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거의 백인들이 옵니다. 즉 우리 그리고 매니저랑 디렉터를 손을 들려고 하면 3분의 2가 들어요. 우리는 이러닝 담당자가 사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임원들이 해요. 되게 다르겠죠. 그리고 1, 2월이나 2월 정도에 되고요. 이러닝 태동기에 시작해서 지금 19회째고 내년도에 이제 20회 20주년 기념식을 하고요. 그리고 세션은 제너럴 세션, 엑스포 또 동시에 진행되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규모는 한 3분의 1 수준 ATD 아이스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렇게 슬로건을 항상 걸거든요. ATD 행사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Future of Learning이라고 해가지고 학습의 미래라고 아예 그냥 박아버립니다. 그게 좀 특성이었고요. 실제로 모습들입니다. 엑스포 및 대회장 모습이고 제너럴 세션 그리고 컨커런트 세션. 약간 ATD 아이스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핸즈온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챗봇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AI를 활용해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커런트 세션은 어차피 똑같이 강의식으로 진행됩니다. 트랙들의 변화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눈여겨보시는 게 이러닝이라는 트랙이 지금 숫자가 좀 제일 많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닝 트랙 안에 마이크로러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러닝 이슈가 되니까 트랙 수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썼는데 이제 ATD 입장에서도 확신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AI나 마이크로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트렌드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아예 트렌딩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스트래테지라는 트랙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전략이란 거. 왜냐면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걸 포괄시켜버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트랙명에 그냥 전략을 적어버립니다. 테크놀로지, 스트래티지, 포 리더스. 즉 디지털 전략, HRD의 디지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그 트랙별로 키워드들을 쭉 나열해 봤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트랙별로 키워드에서 되게 많이 나온 키워드만 8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스트래티지입니다. 즉, 디지털 전략을 HRD에서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관한데 실제로 이러닝이 지금 거의 마이크로러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벌추얼 클래스룸이라 해가지고 실시간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이슈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에서 어떻게 디지털을 활용할 것이냐, 플립을 활용하거나 브랜디드 러닝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가 이게 화두입니다. 이 학습 방식의 변화인데요. AR, VR 게임이 상당히 많이 발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HND 보급률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VR, AR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AR이 되게 많았어요. AR이. VR에서 AR로 넘어가는 그런 게 많았고요. 그리고 러닝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학습 경험. 즉, 그냥 학습이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API라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HRD에 적용하냐. 이게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자일, 즉 민첩하게 실행하고 다시 리뷰하고 또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키워드에 맞게끔 제가 총 100개 세션 정도가 있는데 릴리스된 자료가 한 50개 정도 돼요. 그걸 다 봤고요. 그리고 세션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9개 정도 다 들어갔고 팀원들이랑 같이 들어봐서 주요 세션 중심으로 이 키워드별로 한 2-3가지 정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전략입니다. 올해 ATD TK의 가장 핵심 단어라고 하면 저는 HRD의 디지털 전략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HRD가, L&D가 디지털로 변환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청사진을 그릴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산업은 앞서서 이영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 자체가 디지털화가 되게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 인터넷은 말할 거 없죠. 유튜브라는 채널이 공중파를 위협하고 있고요. 아까 금융 쪽 많이 얘기하셨지만 핀테크라는 부분, 즉 카카오라는 채팅 회사가 나와서 은행들의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 거의 뭐라고 하나요? 지금 디바이스가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물류, 에너지는 스마트 그리드, 건설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심지어 제가 농림수산부를 갔었는데 가장 키워드 되는 단어가 아그리테크, 푸드테크였다. 그러니까 농업을 어떻게 테크놀로지 결합하냐, 식품업을 어떻게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냐, 이겁니다. HRD가 예외일까요? 이 디지털, 인류와 가장 관련이 있다는 교육이 이 디지털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TK나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션인데 실제로 HR과 관련된 이슈 키워드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디지털 기술과 연관된 게 몇 개나 있을까 하고 표시를 해봤는데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HR이 디지털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이슈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HR이 주목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험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즉 과거에는 인풋을 되게 관리했거든요. 그 직원들의 즉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되게 관리했는데 이 경험들이 데이터화되면서 이런 직원들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HRD도 학습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연수원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만 관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세미나를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냐라는 게 되게 이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워크포스를 어떻게 이네이블, 인게이지먼트 시킬 건가가 항상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동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맞춤형으로 교육도 1대1 맞춤형으로 시켜야 된다. 몰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대1 맞춤형으로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하는 얘기죠.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의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BM의 6월 어닝은요. IBM 직원이 37만 명 정도가 되는데 IBM의 CLO 분이 우리는 마이크로러닝으로 메인 컨텐츠를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마이크로러닝으로 싹 바꿔버리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6월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IBM 왓슨이라는 엔진이 들어가서 1대1로 학습자들한테 다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대리 승진 과정 해가지고 50명 몰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요. 1대1로 다 마이크로러닝으로 맞춰줍니다. 그랬더니 이 실제로 이러닝 사이트는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왔대요. 6월원에. 근데 지금 3만 명 정도가 학습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1대1 교육의 효과는 되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맞춰지잖아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HRD가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죠. 두 번째는 디지털 청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가 되게 달라지고 있는 게 아까도 이영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프로세스 비즈니스,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20% 성장, 뭐 30% 성장 이런 목표로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비즈니스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은 여기 있는데 현재 비즈니스에서 여기로 올려야 되는 게 스킬 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는 자꾸 자동화되는데 업스킬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스킬에 대한 갭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는 걸 HRD가 정말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90% 조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기존 산업이 붕괴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HRD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에 되게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이렇게 디지털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프로세스까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보통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마이크로러닝 어떻게 해요? 플립러닝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 어떻게 결합시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션에서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무엇을 할 거냐라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꿀 거냐, 어떤 성과를 창출할 거냐부터 고민을 시작해라라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프로세스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한 CEO를 대상한 설문이었어요. 설문을 얘기하는 세션이었는데 현재 CEO들이 생각할 때 리더의 51%, 직원의 44%만 지금 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비전, 미래지향적 사고, 변화지향성이다. 즉 별로 디지털 기술이 안 들어갑니다. 리더들은.
즉 디지털에서 되게 친화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직원의 가장 중요한 스킬은 변화지향적, 테크 리터러시, 그리고 전략적 사고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되게 문제가 뭐냐면 HRD 모든 기업들이 현재는 60% 정도는 기술에 투자,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AI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에 투자하거나. 그런데 직원은 3%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전혀 사람들한테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D가 주목해야 될 5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 세션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동화, 클라우드, 모바일. 여기에 대해서 약간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동화는 미국에서 한 2020년까지 50%에 달할 거, 우리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 없어지는 일을 또 이제 새로운 스킬이 필요한데 이 업스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ATIC에서는 업스킬, 리스킬이 되게 이슈가 되거든요. 즉, 업무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바일인데요. 모바일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뭐 모바일 때문에 마이크로닝이 되게 지금 핫한 이슈가 되죠. 클라우드는 2025년까지 IT 예산의 80%를 클라우드로 쓸 거다라고, 클라우드로의 빠른 변환이 필요하다라는데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사용률이 좀 낮습니다. 근데 미국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빅데이터, 러닝 어널리틱스,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IoT와 관련된, 즉 40년 내로 모든 사물들이 옷이나 신발 모든 거에 디지털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RD에 대한 사례인데요. 모멘트 오브 니즈라고 아시나요? 갓 프레드슨의. 즉 결국 성인 학습자가, 기업에 있는 학습자가 학습을 필요로 할 때가 뭔가를 처음 배울 때, 조금 더 알고 싶을 때, 이걸 배운 것을 적용하고자 할 때,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이 5가지거든요. 근데 HRD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배울 때. 좀 더 알고 싶으면 이러닝이라는 사이트를 열어주는 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즉 현장 지향적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홈디포에서 고민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그냥 소방서에서 호수를 뿌리듯이 물을 뿌리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구성원들에 대한 필요에 의한 교육이 모멘트 오브 니즈에 맞으려면 마이크로닝으로 가야 된다라고 결론 내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항의 교육을 업무에 쓰는 디바이스 안에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마이크로닝으로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가치를 테스트했죠. 그리고 이 온디맨드 러닝을 지향했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재미를 하기 위해서 게미피케이션인 방식, 포인트를 준다든가 배지를 다 이런 방식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실제로 파일럿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304명이 더 참여하고요. 그리고 90%가 현장 업무에 마이크로닝이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멀 학습자보다 실제로 24% 정도 더 빨리 학습을 하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더 되고, 그리고 46일 정도 더 빨리 수료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판매 매장에 있는 직원들인데 연수원으로 안 빼더라도 판매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인데요. 현재 HRD가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냥 설문이나 평가 데이터 정도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빅데이터화 시키고 AI화 시켜서 왜 발생했을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어떤 일이 예측 가능한 분석, 그리고 우리 HRD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처방적인 분석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거의 그냥 일단 투명하게 하라, 약속은 지켜라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좀 가져왔어요. 어떤 거냐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까라는 건데 현재 이게 HRD 시장에 있어서 산업에서 분석한 자료예요. 8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고민하시기 좋고요.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컨텐츠 라이브러리, 그죠? 근데 컨텐츠 제공하는 거 LMS 정도거든요. 근데 이 2개가 전반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시장이요. 여기서 가장 핫한 게 뭐냐면 최근에 LEP, LXP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학습 경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러닝 플랫폼은 저는 LMS랑 협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르게. 그리고 여기 LRS, 3가지 되게 주목하셔야 돼요. LRS는 인공지능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다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거는 내부화시키고 어떤 거는 외주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HRD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아마 지금
LMS와 컨텐츠 라이브러리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게 좋고, 가장 핫한 것은 저기입니다. LXP입니다.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이거는 좀 오늘 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마이크로러닝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2017년에 ATD에서 Year of Microlearning, 마이크로러닝 시대다 HRD에 얘기하고 나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마이크로러닝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 모바일을 씁니다. 모바일 점유율이 거의 90%를 넘어갑니다. 영상도 다 그 유튜브로 보고요. 그런데 과연 HRD가 이 다 모바일을 쓰는 사람들한테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을 하고 PC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러닝에 적합한 컨텐츠가 뭐다? 모바일 시대. 모바일에 가장 적합한 컨텐츠가 짧은 강의라는 거죠. 유튜브에 1위부터 50위까지 컨텐츠가 몇 분 정도나 될까요? 1위부터 50위까지 순위를 매겨보면 그 컨텐츠 평균을 잡아봤어요. 몇 분이나 될까요? 도와주세요. 네. 5분보다 짧습니다. 2분 43초 정도입니다. 네. 결국 모바일은 되게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짧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모든 컨텐츠를 검색을 통해서 배웁니다. HRD에 더 이상 안 물어봐요. 네이버에 물어봐? 구글에 물어보면 되지. 이러잖아요. 근데 검색에 2박 3일짜리 과장 승진급자 과정이 걸릴까요? 16시간짜리 문제 해결 이러닝이 걸릴까요? 나는 로직 트리를 알고 싶은데 그걸 다 들으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검색에 걸리는 컨텐츠가 뭐다? 마이크로러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밀레니얼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밀레니얼 세대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너무 디지털에 되게 익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2025년까지 75%가 밀레니얼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HRD를 준비하려면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인 모바일에 마이크로러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이번 세션은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디에 적합할 거냐라는 건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럼 마이크로러닝을 싹 바꿔야 되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마이크로와 매크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가 이제 이러닝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교육이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러닝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했던 세션이에요. 즉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 M&A 전문가들이거나 고급 리더 육성 이런 것들은 매크로러닝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한 분야에서 초급자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매크로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억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라 성과를 위해서 좀 외워야 법률이나 의료 컨텐츠 같은 경우는 매크로러닝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매크로러닝을 갔다가 마이크로러닝으로 적시에 제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크로러닝과 마이크로러닝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작년 거거든요. 올해 거는 아니고요. 마이크로러닝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지라고 고민하시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달았는데요. 여기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보시면 내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할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관련이냐? 아니, ye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색칠된 게 되게 많이 표시된 것부터 마이크로러닝을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장 담당자 문제 해결 과정이면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요게 좀 더 마이크로러닝에 처음에 시작하기 좋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요약을 하자면 복잡하고 새롭고 길고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그렇지 않은 교육이 마이크로러닝에 적합합니다. 저희도 마이크로러닝 솔루션을 이후에도 설명해드리지만 대부분이 처음에 효과적인 게 영업교육입니다. 영업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영업 담당자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고 모바일에 되게 적합화되어 있는 분들이죠. 여기는 샤논 팁톤이라고 이제 두 분이 계세요. 카라토고시는 샤논 팁톤이 마이크로러닝 좀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요번에 세션이었는데 트렌드의 변화와 학습자의 변화에 되게 중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직무 스킬이 현재 되게 빠르게 뭐라 그러나요? 되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2점에서 2.5년 정도면 새로운 스킬이 막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의 완벽한 전환이 2.5년 만에 막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는 15%만 교육장에서 배운 거, 이러닝에서 배운 거를 현장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직원들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4분 정도? 네, 4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네. 적합한 게 뭐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이크로러닝이 되게 적합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6가지를 되게 팁을 주신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만들 때는 짧게, 그리고
학습 또한 짧게, 그리고 요것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정말 짧은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길게 하고 정말 가능하면 무조건 짧게 해라라는 메시지.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마이크로러닝을 그냥 그 길게 만든 다음에 분절시키는 경우가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이크로러닝부터 먼저 만들어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활용 가능하게. 특히 여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러닝은 되게 여러 군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LMS에만 딱 탑재해서 왜 안 듣지 막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나 LMS나 아니면 소셜이라든지 이런 게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특히 HRD가 잘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러닝은 LMS에만 탑재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올릴 수 있고 다 올릴 수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 그 3D 모형이랑 마일 모형이 있거든요. 마이크로러닝 만들 때. 그래서 3D는 셰넌 팁턴이 만든 거고요. 디스커버, 디벨롭, 딜리버리 이렇게 되고 마일 모델은 5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뭐냐면 마일 모델 그 에디 모형처럼 이렇게 폭포수 모형이 아닙니다. 한 단계가 되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프로그램을 디자인했다가 갑자기 프로모트가 필요하다, 촉진이 필요하다라면 넘어갔다. 계기판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언제든 필요할 때 그걸로 들어가라고 해서 마일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도 3D 모형도 순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계속 필요할 때 적절하게 교수 설계를 한다. 애자일 방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ATD의 TK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그냥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를 가져왔어요. 휴넷이 그래도 2013년부터 마이크로러닝을 만들면서 저희가 만들어보고 경험해봤더니 이런 거는 꼭 중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실제 큐레이트만 하시거든요. 휴넷이나 멀티캠퍼스 불러서 컨텐츠 줘봐. 요거 중에서 요거만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러닝은 컨텐츠가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큐레이트도 하시지만 구성원들이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U+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구성원들이 되게 잘 만든대요. 요즘 젊은 분들이 되게 잘 만듭니다. 영상을요. 그리고 저작 기술이 되게 발달해서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게 만들어도 되게 괜찮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참여해서 영상을 만들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유튜브나 비메오에 되게 좋은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냥 끌어 쓰면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라는 거죠. 크라우드 소스까지.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러닝 전략을 2013년부터 저희가 모바일 퍼스트 만들긴 했는데 좀 길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포멀 학습을 만든 거거든요. 과거에는 차시별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쪼갰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을. 이 차시를 다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안 맞는 거예요. 약간. 이번에 그래서 아예 그냥 작년부터 저희가 전략을 바꾼 게 무조건 마이크로러닝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예전에 모바일 퍼스트 할 때는 한 15분 정도 만들어도 지금은 거의 10분 내로 막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도 보형부분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묶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세요. R&D 팀에서. 힘들어 하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되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이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학습자가 어댑티브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학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색이 이 컨텐츠들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러닝 퍼스트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컨텐츠의 자산화가 되고 다양한 학습으로 활용되고 그리고 개발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고 플립 러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풀이 구성되어 있으면 플립도 마이크로러닝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플립 러닝도 여기서 오프라인을 붙여주면 마이크로러닝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안 써요 이러거든요. 왜 안 쓸까요? 이래요. 결국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러닝은 결국 컨텐츠 게임입니다. 극장을 되게 잘 만들어 놓고 왜 극장에 안 오지? 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컨텐츠가 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이크로러닝 컨텐츠 어떻게 잘 만드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 저희가 S사 사례인데요. S사에서 저희한테 마이크로러닝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왜 활성화가 안 될까요? 뭐 저희가 무슨 상품권도 드리고 막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마트 있는 회사거든요. 마트에 캐셔나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중국어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20차시 정도를 만들어 드렸어요. 짧게 5분짜리로. 그랬더니 갑자기 한 10배가 뛰어버립니다. 그 컨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 외에도 본다는 거죠. 즉 마중물 컨텐츠,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러닝을 할 때 플랫폼을 만드신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꼭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HRD의 XAPI인데요. 세 번째죠. 네. 빅데이터의 표준 정립입니다. XAPI가 Experience API라고 하거든요. 벤자민 블룸의 이제 완전 학습에 대한 얘기인데요. 벤자민 블룸이 매스터리 러닝의 대가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본인이 매스터리 러닝을 완전 학습을 설계한 거를 좀 자랑을 하려고 논문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쪽 한 클래스는 일반적인 강의식으로 수업하고요. 이 가운데 클래스는 자기가 설계한 완전 학습으로 수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래스는 그냥 비교치로 놓기 위해서 1대1 코치를 붙여줘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상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매스터리 러닝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대1 튜터링의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실제 쉽게 말씀드리면 50명을 놓고 제가 98점인 학생을 만들어내려면 강의식으로는 1명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대1 코치는요. 50명 평균을 98점을 만들겠습니다. 탁월하다는 거죠. 1대1 학습. 저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교육학 출신이라서 과외를 시킬까요? 학원을 보낼까요? 라고 하는데 한 2배 정도 차이 나면 과외 시키세요. 라고 합니다. 사범대 나온 친구들이 학원 잘 안 보내요. 저처럼. 교육학, 요거 때문에. 1대1 학습이 되게 효과적, 50배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했던 이유가 과외가 되게 비쌉니다. 1대1이. 근데 이걸 구현하기 위한 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실제로 HRD 문제는 빅데이터와 빅프로세싱, 즉 알파고 같은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리즘 기술은 우리나라가 되게 발달했습니다. 지금 HRD 가장 문제가 빅데이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 20, 10 아시잖아요. 즉 학습의 10%만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요거만 데이터가 있어요. 1000만. 뭐 타인을 통해서 배우는 거나 책을 읽었거나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HRD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10 영역 중에서도 실제로 온라인만 관리가 됩니다. 오프라인은 또 데이터가 그냥 수료율 점수 정도예요. 그리고 온라인 학습에서도 LMS가 교담자를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진도율, 수료율 이런 것만 관리됩니다.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정보 또한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게 바로 XAPI라는 표준입니다. 실제로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3형식 문장 SVO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 수로, 목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틴은 유튜브에서 4차 산업과 블록체인을 봤습니다. 메리는 빅데이터 포럼에 참석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학습과 성과와 관련된 정보들이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누적이 되는 겁니다. 컨텍스트와. 그래서 메리가 완성했어요. 잡에이드. 직무 이렇게 직무 지원 서류를 완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학습과 성과가 되는 게 쭉 나열된 다음에 이 데이터가 모이면 인공지능을 이제 엔지니어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LRS라고 하거든요. 러닝 레코드 스토어. 아까 말씀드린 핫하다는 거. 그래서 이 XAPI 표준에 의해서 LRS에 다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러면 가능한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어댑티브 러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A 사원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B 블로그의 로직트리 글과 로직트리 적용 사례 마이크로 러닝이 추천됩니다. 1대1로 추천해 주는 겁니다. 과장들 다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추천해버리는 거예요. 되게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 우리 항상 HRD까지 약점이 그거잖아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냥 이렇게 백년지 대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한테 프로덕트 X를 판매한 사원의 90%는 셀링 프로덕트 X라는 컨텐츠를 받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거죠.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계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지금 계속 표준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되게 메간 토렌스라는 분이 되게 이쪽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한 3에서 5년 뒤에 되게 파괴적인 서비스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죠. 현재는 빅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고요. 사례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칸 아카데미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학의 그 마이크로러닝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칸 아카데미 쌀만칸이 온라인 교육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다가 오프라인 학교를 만든 게 칸랩 스쿨입니다.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학생이 1학년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왜 다 수학, 과학, 영어, 국사가 모두 1학년이고 또 2학년이고 다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조는 수학년 1학년 1개월 차, 영어는 3학년 2개월 차, 작문은 4학년 7개월 차, 컴퓨터는 몇 개. 이렇게 해서 오전에는 맞춤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중요한 협업 능력이나 메이커 교육 이런 걸 합니다. 국영수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되게 인공지능이랑 디지털이 제일 잘 가르치니까 얘네들한테 맡겨버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분석이 되죠. 이 친구의 어떤 학습 역량이. 근데 여기도 좀 인사이트가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구축하려고 하세요. 내부에다가. 그런데 이게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칸랩 스쿨은 칸 아카데미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붙여버립니다. 퀴리라는 장문 수업, 렉시아라는 전과목 수업, 그리고 전도 마찬가지 전과목 수업입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모아놓고 클레버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클레버는 교육 데이터를 XAPI로 변환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시라는 LRS,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듈화로 시켜서 다 해서 만들어 버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축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외부의 아웃소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 세션은 JD 딜런이라고 어댑티브 러닝이 과연 어떨까. 근데 두 가지 큰 방향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HRD나 교육이 되게 흘러가는 방향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가 어댑티브 러닝입니다. 무조건 개인 맞춤화 시키는 거죠. 되게 파워풀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머시브 러닝입니다. 학습 몰입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JD 딜런의 어댑티브 러닝 세션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 러닝 테크놀로지라는 영국 회사인데 여기서 국민 정서 조사를 하는 거 보면 어떤 학습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1위부터 잘 안 보이시겠지만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다 어댑티브예요. 학습 분석, 인공지능, 그리고 맞춤형 학습입니다. 학습자들이 1대1 학습은 너무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동안 개인화된 학습 유형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세션이었고요. 첫 번째가 세그멘테이션 많이 하시잖아요. 분리해가지고 신입 영업사원 대상의 컨텐츠를 직접 관리하고 개발하는 거. 이것도 어댑티브 러닝 일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발전한 게 컨텐츠.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A 사원에 알맞는 컨텐츠를 제공한다. 일회성으로. 그리고 커리큘럼을 개인화해서 상담이란 걸 합니다. 어댑티브 러닝. 그래서 이 사람이랑 상담했을 때 어떤 컨텐츠가 좋아요? 라고 추천해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리코멘데이션. 추천해 주는 게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게 어댑티브 러닝. 즉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 개인이 아니라 이 개인의 시간까지도 맞춰준다는 거죠. 학습 경험을. 그게 바로 학습 경험에 대한 거고 이게 어댑티브 러닝이다라고 하고요. 이분이 내린 정의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데이터 기술 및 컨텐츠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고 개인 직원의 업무 능력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어댑티브 러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어댑티브 러닝 하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라고 해요. 시스템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스템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어댑티브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만 뽑으라면 마이크로 러닝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은 뭐부터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마이크로 러닝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시스템에서 추천해달라도 컨텐츠가 없으면 전혀 HRD가 어떤 방법을 못 쓰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게 컨텐츠를 레고 블록화 시키는 겁니다. 레고 블록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에 맞게끔 비행기가 필요하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 공룡이 필요하면 공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즉 마이크로 러닝이 없으면 절대 어댑티브 러닝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 아까 말씀드린 이 어댑티브 시스템, XAPI나 LRS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자발적인 학습 참여입니다. 필수로 자꾸 꽂으면 데이터가 왜곡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드렸냐라는 학습 문화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컨텐츠, 테크놀로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고요. 아까 예시라는 LRS 회사들입니다. 되게 많이 성장하는 거고 최근에는 LRS에서 상당히 재미를 봤는지 이렇게 B2C 서비스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엑스포에서 본 사례고요. 요 세션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동차도 커스터마이징 되고 신발도 커스터마이징 되는 시대에 HRD는 뭐 하냐라는 겁니다. 왜 다 몰아놓고 교육하냐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이거 어떻게 구현할 거냐, 개인화된 학습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는 세션이었고요. 그러면 인공지능과 같이 XAPI 같이 거창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여기는 의료회사의 사례였는데요. 간호직이 거의 17.5%가 바로 떠난대요. 그리고 50%가 신입 온보딩 교육을 어떻게 신입사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차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의 간호사를 뽑는 게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입사원 직원의 적응 교육에 대해서 이제 했던 사례고요.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최근 졸업하고 경력은 매우 작고 최근 졸업한데 경력은 없고 2년 경력인데 새로운 자리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신규 직원 환영 교육이라고 합니다.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one size fits all로 하는 게 아니라 다 1대1로 가겠다라고 이게 설계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만의 역량들을 다 이게 상위가 있는 부분, 하위로 된 부분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에서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부터 쭉 들을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거나 어려운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한 시스템, 약간 크게 어렵지 않은 시스템.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것부터 개인화된 학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라라는 세션이었어요. VR, AR 게임에 대한 건데요. 이머시브 러닝에 대한 겁니다. 게미피케이션 사례가 있었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이랑 게임 러닝이랑 되게 차이가 뭐냐면 게임 러닝은 게임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고요.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의 요소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게이미피케이션 할 때 그냥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PBL입니다. 포인트, 배지, 레벨링. 요 세 가지면 잘 활용하셔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좀 재밌었던 게 게이미피케이션은 속이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의미를 주더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게 도와주는 설득의 과정이다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해서 가져와 봤고요. L&D가 지금 HRD가 할 수 있는 게 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 영역인데 게이미피케이션은 방대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 세션에서는 즉 결국은 behavior,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동기, 능력, 그리고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능력과 동기에 적절한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 이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8가지 정도 드라이브가 있고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예측 불가능함이라든지 이 8가지의 동인이 되게 게이미피케이션에 효과적이다라는 세션이었고요. 그거를 유데미 고라는 회사에서 신입 직원 온보딩 프로그램에 썼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모바일을 키면 회사에 대한 미션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미션을 시청해서 퀴즈를 잘 풀면 순위를 이렇게 리더보드로 성취라는 그 동인을 자극해서 리더보드처럼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소셜이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미션이 가서 신입 직원들한테 회사 내에서 동료와 사진을 찍어 올리세요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좀 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회사 내에 찾아보면 이렇게 별풍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잡게끔 해서 재미 요소를 많이 예측 불가능하게 넣었던 사례였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할 때 크게 학습자들이 어떤 성향인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성향이다라는 것들을 킬러, 어치버, 지금 버틀러의 구분이거든요. 소셜리티, 익스플로러로 나눠서 각각의 적절한 게이미피케이션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 중심의 킬러다라고 하면 리더보드나 랭킹을 자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성취 중심이면 아까 뭐 별풍선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취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면 채팅이나 친구 리스트, 탐험을 좋아하면 다음 시간에 뭐 갈 거다 이렇게 여운을 주는 성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세션이었습니다. AR 쪽이 많았어요. 정말 AR이 좀 많이 발전했고요. 저도 좀 VR 저희가 교육을 적용해 봤지만 VR이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HMD가 또 무겁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단절돼 가지고 되게 답답한 부분도 있고 특히 한 15분 정도 넘어가면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R로 많이 시도를 하는 경향이 올해 좀 두드러진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AR이 할 수 있는 게 3가지 학습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협력학습을 통한 AR은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기가 이제 배선 설비를 이걸 다 뜯어서 볼 수 없잖아요. 교육시킬 때. 그때 뜯어서 볼 수 없어서 배선 설비를 보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가 인터랙티브 AR, 즉 AR가 고객 상담실에서 있으면 거기서 상담을 하다가 나온 대화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특히 상품 교육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박스를 뜯을 수 없을 때 AR을 뿌리려면 안에 뭐가 들어갔고 요거는 어떤 기능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게 상품 교육으로도 되게 잘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션이었습니다. VR인데요. VR은 실제 이게 사례들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타이탄 코퍼레이션에서는 신입 직원들이 막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신입 직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요거를 VR을 활용해서 실제 이 회사의 의미는 어떻고 이 공간의 의미는 어떻다라는 교육했던 사례고요. 여기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VR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 받아보셨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교육이래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교육인데 이거를 실제로 VR을 써서 했더니 효과가 좋았더라라는 사례고요. 여기는 고객 상담과 관련된 것들을 가상의 캐릭터를 띄워서 좀 재밌게 구현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올해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VR과 XAPI가 결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XAPI가 데이터화 시키는 거잖아요. VR이 팀워크 훈련할 때 저희가 데이터 관리가 안 되잖아요. 팀워크 훈련할 때 누가 잘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VR로 하면은 모든 게 다 데이터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식품안전부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다르대요. 이 식품을 통과시키는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컨디션이 좋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모았더니 되게 괜찮았다라는 거고요. 조종사 훈련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종사 훈련에서 XAPI와 VR을 결합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수료율이나 뭐 성취도 이게 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훈련생이 어느 순간 긴장하는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삭발 심지어 날씨 변화 같은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이 훈련생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에 맞게. 그랬더니 실제 한 15%밖에 안 되던 A등급에 관련된 훈련생들이 80%를 초과해서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작년의 사례인데요. 소셜 VR이라고 혹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어요? 그 VR을 끼고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스킬리틱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승무원들이 한 8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가서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진상을 부리는 고객이 있었다 아니면 기류가 되게 심하게 흔들린다 라고 했을 때 팀워크를 되게 발휘해서 이거를 해결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팀워크 훈련이 좀 다른 게 VR과 결합되면 개인이 뭐뭐가 잘못됐고 그리고 우리 팀이 뭐뭐가 잘못됐다가 다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벗고 나와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한 다음에 다시 또 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오프라인 교육에 이용한 사례인데요. 리허설이라는 엑스포에 나왔던 기업입니다. 영업 직무를 할 땐 가장 좋은 게 롤플레잉인데 롤플레잉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이걸 플랫폼으로 만들어볼까? 한 게 리허설이라는 시스템이고요. 실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출제해 줍니다. 영업사원들한테. 그래서 롤을 주고 미션을 한 다음에 본인이 스마트폰을 들고 치거나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멘토의 피드백이 가는 프로그램,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다른 거에 게미피케이션이나 또 퍼포먼스 서포트 같은 걸 지원해 줬죠. 되게 잘 나가는 앱 중에 하나고요. 이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도 올해 좀 많았거든요. 챗봇이 작년까지는 챗봇을 그냥 활용하자라는 거였는데 올해는 좀 방향을 잡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챗봇 자체가. 어떤 거냐면 챗봇을 되게 여러 가지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집중하는데 즉 학습 강화를 위해서 챗봇이 가장 적절한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책임감을 주거나 기억을 상기시키거나 주의 환기를 시키는데 되게 적절하다는 거죠. 즉 미션을 주거나 챗봇으로 채팅으로 그리고 까먹으실 때 있으니까 이 정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주의를 환기시키다든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챗봇이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이 세션에서는 이상적인 주기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보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챗봇이 왜 기억력 강화에 좋냐면 모바일은 되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하루 지나면 다 까먹으실 거잖아요. 기억력 다 그렇게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어서. 근데 이렇게 이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잖아요. 10분이 지나면 50%를 까먹고 하루가 지나면 80% 까먹잖아요. 근데 요거를 기억을 계속 상기시키는 게 HRD 과제였는데 모바일과 챗봇이라는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억을 그러니까 강남의 모든 학원들이 이 이론 때문에 4번 복습법이잖아요. 4번 복습을 하면 장기 기억에서 내게 되더라 이런 이론인데 이거를 구현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 바로 챗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웰컴 메시지를 남기고 적절한 퀴즈를 남기고 그리고 학습을 하게 한 다음에 비교 이렇게 게미피케이션 요소를 넣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지멘스에서 되게 효과적인 앱이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실제로 기억 상기 프로그램을 할 때 되게 길면 안 된다. 짧아야 되고 상호작용이 있으면 좋고 지식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다라고 해서 기억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킬 때 모바일 기술이라는 이 LRP라고 그러거든요. Learning Reinforcement 프로그램이라고. LRP 기능을 넣어주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클래스룸에 대한 얘기인데요. 버추얼 클래스룸은 딱 이렇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싱크로너스한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인데 저는 이게 매번 한 트랙을 차지하고 있어요. ATTK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게 우리나라에선 될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되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당연히
이걸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해피칼리지라는 데서 이렇게 실시간 교육을 해봤어요. 근데 오프라인보다 2배가 모집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오프라인보다 이렇게 채팅하면서 이렇게 실시간 강의하는 거를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채팅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아프리카 TV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 플랫폼이라는 걸 좀 깨달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라이브에 약간 교육적인 거 보면은 세션 리코딩, 스크린 쉐어링, 스크린을 같이 볼 수 있는 거, 화이트보드, 질문 손들기 기능. 이 4가지 기능만 유튜브에다 추가시키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미국은 이 플랫폼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좀 적절한 플랫폼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의 가이드라인 8가지 정도로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강사 양성 과정 하듯이 그 실시간 온라인 그 교육에 강사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이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뉴로사이언스까지 결합해서 6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펌프의 마주물 부하로부터 활용하게 하라 해서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할 때 상호 인사, 롤 모델 비디오 시청, 케이스 스터디가 반드시 처반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단위, 3에서 7분 단위, 마이크로닝 단위로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해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라. 그리고 잠깐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즉 깨어있을 때는 기억하지만 기억이 강화되는 건 좀 쉴 때거든요. 스페이스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잠깐 쉬었다 가는 거, 좀 공간을 주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스트와 리스트 테스트를 활용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업무에 실제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세션이었습니다. 버추얼 클래스룸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가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갈게요.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되게, 그러니까 이 세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포멀 러닝에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익스피리언스들, 타인을 통해서 배웠거나 아니면 업무 경험을 통해서 배웠거나 이런 것들을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 익스피리언스가 되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HRD는 2070 영역까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션이었고요. 결국은 10 영역은 신입이거나 비숙련자들 대상으로 되게 교육이나 효과적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사용하고 2070은 전문가나 숙련 대상으로 활용을 하라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아까 모멘트 오브 니즈라고 해가지고 모멘트 오브 니즈 단계에 따라서 새로운 거를 할 때 좀 더 알고 싶을 때는 10 영역, 즉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쓰고 실제 변화를 원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야 된다. 즉 변화가 필요할 때는 실습 훈련이나 변화 관리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등의 인터벤션 방식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션이었습니다. 실제 그 ERP 학습 사이트를 여기 사례에서는 모멘트 오브 니즈에 따라서 설계했습니다. 우리 LMS 보면 그냥 이렇게 컨텐츠만 쫙 나열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보고 싶을 때, 더 알고자 할 때,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다 요 모멘트 오브 니즈에 따라서 LMS를 구축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릿지라는 사이트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게 그 가장 그 LXP 중에서 가장 핫한 사이트거든요. 디그리다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왜 학위나 오프라인 교육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할까요? 그거밖에 왜 관리를 안 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전문가들이 기사도 보고 책도 읽고 그리고 다른 비디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코र्स만 관리하잖아요. 팟캐스트도 보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신문을 읽거나 잡지를 읽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학습 관련된 경험들이 다 관리가 안 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디그리되는 사이트는 클릭하면 한 12가지 정도의 그 학습 행위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사를 몇 개 받고 다 마이크로러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한 300만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컨텐츠가요. 뭐 워싱턴 포스트나 유튜브, 비메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던 거를 이 데이터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직종에서는 내가 이렇게 학습 활동을 하면 인공지능을 풀어서 당신은 UX 디자인 6단계예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네. 일부 직종입니다. 일부 직종에서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최근에 어떤 기업에서 디그리드의 7단계 이상을 해야 취업시켜주겠다라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기보다는 이게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죠. 기업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는 학습을 하기만 따는 건 아니잖아요. 더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겠다는 LXP라는 사이트고요. 그러니까 디그리라는 사이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아니라 러닝 머티리얼스 중심 그리고
설티피케이션, 학위 인증이 아니라 마이크로 크레덴셜, 작은 단위가 학위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중심의 경력 설계. 그냥 HRD 담당자가 경력 설계 이렇게 해요. 이게 아니라 데이터화 시켜서 이걸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고요. 애자일입니다. 애자일은 되게 전반적으로 쓰였어요. 전반적으로 쓰였고, 애자일이라는 게 이제 에디 모형 되게 완벽한 모형이잖아요. 에디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이 계속 평가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 단계를 하기 위해서 되게 길다라는 점이라서 이 구조를 순환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애자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 설계하고 개발하고 다시 평가해서 계속 순환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세션들이었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다시 맨 마지막 페이지로. 네. 맨 마지막 페이지만 띄워주세요. 그 맥킨지의 CLO 분이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HRD가 컨텐츠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식의 양과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2002년까지 구글에 쌓인 데이터가 지금 이틀 만에 창조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과 속도를 지금 시스템으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HRD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역할에서 컨텐츠를 큐레이팅하는 역할로, 그리고 자발적인 학습을 하는 걸로, 그리고 개인화된 학습이 되게 많죠. 개인화된 학습, 그리고 학습을 교육장이 아니라 업무 현장으로 끌고 오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HRD는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씁니다. 즉 학습을 일공 영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경험을 전반적으로 설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큐레이터가 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케팅을 되게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러닝 테크놀로지, 즉 에듀테크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가 돼야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서 디지털 어저께인가요? 어디서 와서 물어봤는데 오프라인 교육이 그러면 필요 없나요? 라고 하는데 오프라인 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HRD를 이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디지털에 친화되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 결합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